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상태가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상태 좋습니다. 두 분이 되셨는데 두 분이 커플 같아요, 커플. 오, 이야. 짰어요, 저희.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탈북민, 미남, 미녀 여러분과 남한 가족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 보아요. 네, 신은하 씨.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육아하면서 이제 엄마로 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하고는 싶었는데 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좋네요. 너무 좋죠. 잘 오셨습니다. 힐링 시간이 되네요. 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밀린 얘기 보따리 많이 풀어주시고요. 오늘 얘기 주제는 뭘까 궁금하시죠? 남북극장으로 함께 알아볼게요. 야, 선정아, 요즘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땐 말이야. 이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나 이 얼음 보송이를 탁 먹으면은 나 그게 바로 행복 자체다. 나는 여행 가면서 휴게소 들려가지고 꼬부랑 국수. 호로록 기가 막히잖아. 그것 때문에 여행 가잖아. 그렇지. 그래, 여행 좋은데 우리나라도 참 볼 곳이 너무 많아. 야, 이렇게 통일이 돼서 북한에 딱 가면 얼마나 좋을까. 북한에 가면 말이야, 입이 떡 벌어지는 절경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 미리 알려줘. 나 미리 빨리 알려줘. 궁금하지? 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한반도 어디까지 가봤니? 태어난 김에 남북일주. 빠밤. 네, 저도 여행 굉장히 좋아하고 전 여행 에세이 책도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미 투어라는 그 여행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행 적화된. 그래서 여행하면은 뭐 김영미, 여행, 뭐 제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태어난 김에 남북 일주, 남과 북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중간에 숨어있던 북한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꼬부랑 국수. 음식 이름이 많이 나왔죠. 네. 네, 꼬부랑국수 그리고 얼음보숭이? 얼음보숭이. 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근데 얼음보숭이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부르는 말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희 함경북도에서는 얼음보숭이라고 하기보다는 까까오, 얼음 과자. 까까오? 네, 까까오 얼음 과자라고 불렀어요. 한국말로는 아이스크림인데 지금 요맘때부터 북한 사람들한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음식 중에 이게 좀 더울 하나죠. 때. 맞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얼음보숭이라는 말을 한국에 와서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평양에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가? 평양에서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빙수. 네, 빙수. 그냥 아이스크림 태어날 때부터 아이스크림이어서 그냥 그게 한국말인 줄 알았어요. 또 있었죠. 음식 이름. 꼬부랑국수. 꼬부랑국수. 그거는 맞아요. 평양에서 그 꼬부랑국수는 라면. 근데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꼬부랑국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북한에도 브랜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즉석국수라고 합니다. 즉석국수라고 하시고. 예, 왜냐면 라면이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국수다 해가지고 맞아. 지금 컵라면처럼 이렇게 즉석국수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나와서 북한 브랜드예요, 라면? 네, 북한 브랜드예요. 2000년도부터 네. 북한이 꼬부랑국수를 만들었어요. 청수냉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만의 브랜드가 있고 놀라운 거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과자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네. 그 북한 라면보다 우리 남한의 라면이 더 맛있나요? 비교 불가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랑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북한 라면을 안 먹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맛 없어요. 표정이 말해준다. 자, 한반도 어디까지 가봤나? 태어난 김에 남북 일주. 자, 여행 가기 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남과 북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저는 그 여행이 그 여행인지 몰랐어요. 평양에 가고 싶은데 분명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평양에 엄마가 사세요. 엄마를 10번은 죽입니다. 함흥냉면. 저는 솔직히 평양냉면 안 좋아합니다. 평양동무 있지만. 뭐 저도 함흥냉면을 많이 먹어봤어요. 함흥에 워낙 전지훈련을 많이 가다 보니까 평양냉면 비교 불가합니다. 평양과
삼행의 대결. vs. 제가 새로운 스팟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사실 사람 잘 몰라요. 낚시하는 사람들 많이거든요. 제가 낚시하러 갔다가 알게 됐는데 강화도에 이제 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육아하면서 힘든데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견디고 있을 정도로. 네, 이거 보니까 남조선에 왔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은 뭐 지역 간의 이동이 좀 자유롭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여행은 가능할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아, 자유로운가? 뭐 이런 그 궁금증이 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평양 출신들만의 특혜가 있어서 평양 시민증만 보여주면 다 통과가 돼요. 그리고 저희는 자동차 자가용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좀 간부하는 부모님들이 자가용을 내줘서 자가용을 타고 가기도 하고 함흥, 금강산 아니면 뭐 증산 이런 바다가 있는 쪽으로 휴양을 갔었어요. 평양에 바다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역시 평양에서는 좀 착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여행 오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좀 쉽지 않은데 네. 평양 사람이 다른 관광지로 가기는 되게 쉬워요. 이게 차별이네요. 특히 차별. 특혜네. 우리 그치. 여행 증명서가 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지금 비자라는 비자지. 게 한국말로 말하면 여행 나갈 때 예, 그거 비자 발급 받잖아요. 근데 북한은 내가 이동의 자유를 금해요. 법적으로 여행법에 의거해서 45km 이상을 내가 태어난 곳에서 반경 이상을 떠날 때는 그치. 반드시 여행 증명서를 떼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국 와서 알았네요. 평양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아, 북한에 있어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 너무하네요. 왜냐면 이게 여행법에 의거해서 여행 증명서를 안 떼고 지방을 가거나 어디를 갔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단련대라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한테다가 아니 누구는 감옥 보내고 누구는 지금 이거 보세요. 평양 이거 시민증 주면 다 가더라고. 명예 시민증이라고 색깔부터 달라요. 여행증에서 우리는 파란색이고 여기는 핑크해. 핑크 색깔이 색깔부터. 그래서 제가 이 시민증 딱 주면 이제 뭔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여행이라는 것은 꿈을 꿔보지 못하고 우리가 여행 증명서란 걸 쓸 때도 저는 그 여행인지 몰랐어요. 여행 증명서 이런 거. 사회주의는 건설 중에 있고 아직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여행 증명서에 여행 목적은 안 돼요. 무슨 사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전보가 할머니 뭐 아팜 뭐 급 뭐 요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나와야 돼. 그런 서류가 있어야 돼서 할머니네 집에 갈 때는 그쪽에 장사를 가는데 할머니가 뭐 많이 지금 병이 많이 시급함, 위독함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럼 그걸 같이 가져다 놓고 증명서를 떼와야 돼. 가족 여행, 가족 휴가 하면 안 돼요? 어머 그런 코너가 없어요. 북한에는 아니 그럼 가족 휴가, 가족 여행은 안 가요? 이럴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제발 북한에 한 달만 사세요. 이걸 어떻게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네. 사는 거예요. 가족 여행에 있어 그런 코너가.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쓸 새도 없고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양을 비롯해서 국경 지역이나 군수 공장이 몰려 있는 데는 꼭 특별 증명서를 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설미 씨가 말한 것처럼 평양에 가고 싶은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평양에 엄마가 사세요. 엄마를 10번은 죽입니다. 한 80번 죽였어요. 엄마 사망. 할머니를 사망을 계속 네, 좀 그래서 봐야 돼. 이유가 만약에 있어야 평양에 되니까. 있는 친척한테 엄마 죽었다고 빨리 정보 보내라. 그럼 엄마가 정보를 보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도인민원회 2부를 가면 세상에. 거기 가서도 연기를 해야 합니다. 울고불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서를 많이 떼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돈이면 다 되더라고요. 많이 변하고 그리고 여행 증명서도 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떼가지고 돈 있는 엄마들이 돈을 모아서 택시나 버스를 대절을 해서 갑니다. 여름에는 휴양지도 자기 돈을 들여서 많이 지금 가고 있다고 합니다. 좋네요. 역시. 좋아졌네. 원래는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돈으로 뭐 사바사바 해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 가고 있다. 그래. 사실 뭐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국경을 폐쇄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4년 만에 드디어 이제 또 국계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여행 재개 후에 가장 먼저 러시아 여행객들이 왔다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북한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라선 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접견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걸어서 올 수도 있어요. 라선시가. 왜냐면 이렇게 삼각지예요. 여기 북한 철도, 여기서 이쪽으로 중국 들어오고 이쪽으로 러시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데 러시아 여자들이 추운 걸 모르더라고요. 4월 달에 엄청 4월에 북한의 4월 추워요. 근데 얘들이 막 배 까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충격이지. 그래 들어오면 러시아에서는 북한이 따뜻합니다. 그렇겠죠. 러시아.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강원도가 제일 따뜻하거든요. 강원도 제일 춥잖아요. 맞아요. 내려올수록 따뜻해지니까 러시아는 또 북한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먼저 따뜻한 데로 온다고. 난 너무 웃겨서 북한이 또 따뜻했나? 그때 이제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이제 라선 씨는요 벌써 4월쯤 되면 이제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들어요. 따뜻하니까. 그리고 중국은 뭐 24개월, 뭐 12개월 계속 꽉 차 있죠. 관광객으로 와요? 아니 라선 씨는 거의 중국이에요. 중국 간판이 다 써 있으니까 거기는 중국인들이 돈을 투자하는 특별구잖아요. 다 중국 돈 쓰고 북한 돈 아예 안 쓰고. 평양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평양 쪽으로지만 이제 러시아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라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북한 해물을 먹어요. 해물. 털개라던가 북한에서 나오는 해물이 맛있지.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해물 여행이라고 해요. 해물 여행. 라선으로 들어오면 해물 여행한다고 해서 해삼, 멍게, 예, 그리고 그 털개 기가 막혀요. 한국에서 제가 사봤는데 그 맛이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요. 그리고 가자미가 맛있습니다. 가자미. 가자미 기름 가자미가 또 이게 또 예, 함경도의 그거죠. 그래서 봄이 딱 시작되면 괜찮아요. 이제 러시아와 중국 동무들이 돈을 딱 차고 들어오면 지금 간 거 같아 이미. 왜냐면 북한이 싸니까 쓰기가 좋은 거지. 아니 그러면 해외여행 갈 때 우리도 그렇듯이 치안이 어떤지 되게 따져보고 가잖아요. 아, 북한의 이거 정말 치안? 중요한데 중요하지. 북한은 그런 안전이 잘 보장돼 있나요? 일단은 이런 사회적 치안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도라든가 이런 건 없고 이게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보통 이제 안전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장비가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그 사회 그 안전 체계망 자체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서 그냥 자기가 혼자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다만 북한 정부 당국에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곳만 가지 않으면요. 예, 치안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뭐 그 민간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 내부까지 들어가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 뭐 포교를 한다거나 뭐 주민들이 만나서 뭐 설득을 한다거나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요. 뭐 외국인들도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보안요원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행. 그렇죠. 지도원들이 항상 있어요. 같이 다녀야 되는 게 법이에요. 평양은 같이 안 다니고 자유롭게 절대로 안 돼요. 평양이 좋네요. 아니 근데 이게 또 어느 나라에서 여행 오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과 중국에서 온 사람과 미국에서 온 사람과 북한에서 대화하는 그 약간 공산주의권 나라에서 오면 되게 우호적인 것 같아요. 풀어주는 것도 되게 관대하고 폭도 넓고 한데 일단 뭐 미국에서 왔다 자본주의 사상을 끼고 들어왔다 그러면 드리는 잣대가 되게 빡빡한데 공산주의권 제재가 사람들한테는 그게 폭이 좀 넓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람이 북한에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안 가는 게 좋겠지만 최대한 모든 행동을 조심해야 그래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마지막에. 만약에 하지 말라는 거 하면 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영상 뭐 맞아. 잘못 찍고 해서. 맞아. 기자들 몇 기사 명. 났잖아요. 그럼 요쯤에서 제가 문제 하나를 좀. 오야. 먼저 길을 좀 타시라요. 네. 북한에 가는 관광객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면 이거 못 지키면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 한번 맞춰보시라요. 규칙? 네. 뭐 김정은 사진에 뭐 경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슷하셨어요. 뭐 낙서 같은 거 하는 거. 어디다가? 동상에다가. 동상이나 뭐. 그거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 그거는 어떻게 상상을 그런 상상을 했을까? 김정은 얼굴이 나온 신문을 접지 말아야 된다. 또 있어? 몇 개 남았어요? 지금 한 7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맞췄어요.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동상 뭐 이런 데 존경심 표해야 된다 뭐 그런 거. 그리고 군대 사진 공사 현장 이런 거 사진 찍는 거 안 된다. 사진 찍는 거 안 되고. 안 사진 돼요. 찍는 거 안 되고. 하나님 찬양 노래 부르면 안 되고. 이야, 니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맞습니다. 종교. 아까 얘기했죠. 종교 완전 종교는 안 예민하지. 됩니다. 죽어야 근데요,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왜 북한은 그렇게 그렇게 기독교만 유독 진리니까. 진리니까. 김정은이 하나님이니까 맞아, 또 맞아, 하나님이 맞아, 있으면 맞아. 안 되니까. 맞아, 또 맞아, 있습니다. 근데 완전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어떤 게 있냐면 힌트 좀 주세요. 힌트. 맞춰보자. 맞춰볼게. 사진을 찍으라는 데 가서 찍었는데도 사진 구도가 맞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맞아. 알아. 가만있어. 구도. 이거는 무조건 찍으라고 한대야. 여기는 안 찍으면 안 돼. 일단 안 찍으면 안 돼. 근데 동상 앞에. 근데 그 동상 앞에 찍는데 옆에서 찍으면 안 되고 앞에서 찍어야 돼. 김정 얼굴을 제대로 조금만 보이게. 더 보태세요. 가리면 안 되는 거지. 전신이 다 나와야 돼. 사진을 찍으면. 잘리면 안 돼요. 한 동상이 가지 더 잘리면.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초점이 흔들리면 안 돼. 초점이. 아니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검사해요? 이상하죠. 이로 사진이 들어간 거는 가이드가 반드시 검사해서 체크. 그리고 또 북한 이야기에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 질문을 못 해요. 예를 들어 6.25다. 그러면 애들한테 지나가다가 아니 혹시 6.25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아무 질문도 하면 안 돼요? 말도 못 걸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나요. 말을 못 걸어요? 물 받은 네 몰래 말을 하지 말라는 건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도망갑니다. 외국인이 무슨 말을 하려면 도망가는 이유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보이베이 끌려가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취조를 받기 때문에 북한에 여행을 가려면 북한 사람들을 배려하려면 절대 물어보지 않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옛날에 뉴스에서 그 남한 기자들이 가서 북한 분들은 해수욕을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뭐 묘향산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거든요. 해수욕을 산으로 간다고 예, 대답을 해서. 모르니까 아마 그때부터 이게 왜냐면 아닐까? 이게 평양 사람들은요 그러네. 외국인 가보지 가이드 않았으니까. 물론이 있어요. 뭘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어떻게 돼요, 대답해야 맞아요. 되는 게 있어요. 평양은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맞아요. 그런데 거기대로 얘기를 하는데 해수욕이 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해수욕을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묘향산으로 가니까. 지금 생각이 난 게 언니 말처럼 평양 사람들은 가이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안 할 수 없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가 규칙대로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만수대 동상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의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물어보면 저희가 해야 되는 답변이 있어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다 합친 무게이다. 감성적으로 다가서네. 그리고 북한에 가면 절대 북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북한 돈을 쓸 수 없고 그럼 달러를 써야 뭘 돼. 써요? 무조건 외화를 쓰게 합니다. 우리는 자기네 달러. 나라 오면 우리가 어디 중국 가면 중국 돈 바꿔가고 미국 가면 달러 바꿔오고 한국 오면 한국 돈 바꾸잖아요. 북한은 외국인이 왔을 때라도 외화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맞아. 무조건 북한의 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달러 있어야 돼.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 쭉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장소에 비치해두고 있는 선전물들이 있거든요. 책이라든가 특히 이제 정치 선전물 이런 것들을 허락 없이 이렇게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이 이걸 수거해서 소지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2016년에 그 미국인 대학생이죠. 오토 원비어 씨가 맞아. 그 친구가. 평양의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가져갔다라는 그 죄목으로 이제 잡혀서 1년 5개월 동안 북한에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는데 문제는 혼수 상태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바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하고 했는데 근데 국가에 대한 소송이니까 참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무섭다. 진짜. 저는 가면 안 되겠네요. 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를 열심히 하니까 가면 구석구석 사진 찍어서 그래. 큰일 나. 여행 좋아. 무기징역. 무기징역. 실신해서 안 되겠다. 네, 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는데요. 북한 여행을 갈 때는 각별히 주의할 게 많은데 북한 여행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는 것. 없는 것. 네. 1번 북한 또는 남한 상황에 대한 책. 자 2번입니다. 라디오. 라디오. 3번 종교 서적. 4번 미국이나 남한 국가 그려진 옷. 뭘까? 저거 다 아니에요?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뭘까요? 다 안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종교 소적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종교 소적.
전부 다 안 되는데 제일 심각한 게 아마 종교 소적이지 않을까. 성경책, 라디오도 예. 라디오도 안 되나요? 네. 라디오도 안 되고. 아니 다 안 되네요 그냥. 가장 몸만 네, 가해서. 정답은 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대박이다. 아니, 근데 사실 북한 여행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 그 고려 항공이 세계 최악의 항공사로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공사 평가 최하위 점수. 그렇죠. 별이 1개. 별이 있었나요? 요리랑 있네. 야, 놀랐대요. 진짜 일단 그래요? 그 기내식 같은 걸 보게 되면 햄버거에 뭐 패티, 야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겹 정도 겨우 고기 겹빵이라고 하죠. 야. 예, 근데 대신 좀 놀랐던 게 그 승무원들이 옷은 또 획기적으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세계적인 승무원들을 따라간다. 그래서 저는 그 달력도 나왔습니다. 해마다 나와요. 북한 승무원들 미스 코리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보여지는 얼굴이기 때문에 질을 높이지 않고 인물이나 보여지는 식의 복장은 바꿨더라고요. Miracles I get. 자, 저희가 이제 북한 여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뭐 곳곳에 절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여행을 다닐 때 현지인들한테 물어봐야 맞아. 최고의 스팟, 좋은 네. 포인트를 네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이렇게. 북한 어디까지 가봤니? 자, 우리 탈북민 추천 북한 찐 풍경 맛집입니다. 여기 이제 정답들이 있는데요. 자,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맞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몰라요. 네. 찐 풍경 맛집. 저희는 한국 사람들 모르니까. 북한 더 잘 알던데? 라선시, 라선시. 네. 좋다. 자, 그럼 라선시. 먼저 한번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자연 그대로의 자연 무산군. 이게 어디? 부산에서 오신다고 이게 풍경이 어떻게 네.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은하 씨는 알고 한번 있어요. 자랑해 보시죠. 무산은 왜 소설의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는데 소설의 배경으로 무산 일기는 거죠. 자, 아니, 어딜까요, 그쵸. 무산군? 아니, 다들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억울했던 게 평양도 가보셨대요. 그리고 개성도 가보셨대. 근데 제가 무산에서 왔어요. 이러면 어디 부산에서 왔는겨? 이러시더라고요. 부산이 아니라 무산인데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한의 보석이에요. 아, 이거 광산 있어서. 네. 이 쉬운 거를 왜 광산 아닐까요? 모르세요? 강산? 이 쉬운 무슨 거를. 강산? 무산강산 아닙니다. 우린 모릅니다. 정답을 발표할까요? 정답은 서풍산입니다. 서풍산. 제가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은하 씨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서풍산. 아니, 어떻게 서풍산을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맞으세요? 아니, 부산에서 안 살았습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잖아. 부산 자체를 몰랐어요. 부산 서풍산에 가보면 금강산, 절루가라예요. 묘랑산, 절루가라. 금강산흥 많이 가봤는데 이거 고양이라고 너무 아니, 높이 세우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실 방금 말씀을 진짜 잘하신 게 사람의 발길이 닿은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서풍산은 제가 왜 좋다고 하냐면 산에서 이제 뛰어놀다 보면 산토끼가 나오고 사슴이 나오고 산에 머루가 있고 다래가 있고 그냥 앉아서 막 뜯어먹을 수 있는 원래 에덴 동산인데요. 타잔이라도 된 듯이 동물하고 교감할 수 있고 산에 있는 열매하고 교감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덤 물은 정말 맑고 나는 물이 진짜 좋아요. 네 그냥 흐르는 냇물을 손으로 떠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일곱수예요. 산천어가 살면 일곱수라고 그렇죠. 산천어가 살고 모세무치가 살고 보들치가 살고 이 어떻게 이 자랑을 다 제 입으로 합니까 이거.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과연 북한 찐 풍경 맛집 어딜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절경 중에 절경. 명천군입니다. 명천군의 어디? 어떤가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명천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실 것 같아. 우린 모릅니다. 누구지? 어떤 곳인가요? 가는 원래 이동의 모릅니다 자유. 저도. 명천군. 작가님 고향이신가요? 힌트를 좀 드리면 명천군도 함경북도에 위치해 있고요. 남한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낮을 수 있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인정하는 북한의 명산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명산. 어딜까요? 백두산. 서풍산. 깎아지듯 절벽이 아주 절경이래요 또. 칠보산. 칠보산 딩동댕.
칠보산. 한국에도 없지 그렇게 예쁜 데는. 아, 설명 좀 해주세요. 명천군에 있었구나. 칠보산으로 말하면 네. 해칠보라고 그래서요. 거기가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를 바위가 막고 있어요.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데도 높은 벼랑을 깎아내릴 듯한 바위들이 그거를 막고 있어서 그 안쪽은 엄청 평화롭고 안전해요. 그래서 보면 선배도 이제 까먹고 조개 죽고 나 어떻게 너무 맛있어. 진짜 해서 먹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나 우리는 맛집 풍경 맛집 뭐 해운대 하면 뭐 바다 모래마다 사람 더 많더라고 해운대. 근데 북한은 안 그래.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렇죠. 사람이 없어. 정말 평화로워요. 정말 해칠보는 저는 북한에서 제일 일경 뽑으라면 묘영산 금강산 아니야. 해칠보 가라고 그래요. 칠보산. 칠보산을 꼭 가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과연 네, 어디일까요? 북한찜 풍경 맛집 세 번째는 강원도. 원산 해수욕장! 원산 해수욕장! 원산 해수욕장?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원? 네? 성도하다. 아까 성도원! 성도! 송도 아닙니다. 몇 글자예요? 네? 몇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강원도? 여기도 산입니다. 산. 금강산. 뭐야? 금강산. 무슨 산? 금강산. 딩동댕동. 야, 이 줄 알았어. 금강산. 누구도 못 가보, 아무나 못 가는. 그렇죠. 강원도 금강산은 저희도 뭐 금강산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저 가봤어요. 희진 씨 가보셨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금강산? 그냥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뭐 저기는 손녀들이 화장했던 화장터 뭐 이런 거 다 설명했는데 바위들이 신기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모양들이 딱딱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다음에 온천이 좋았던 거. 온천도 있죠. 네. 온천도 하셨어요? 네, 온천도 금강산 온천이 또 유명해서. 물 좋아요. 물 진짜 좋아요. 네, 좋았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남한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금강산에서. 네, 그래서 나 남한을 바라봤던 여자야 이런 거 자랑하거든요. 가까운 데서 저기가 한국이래. 네, 이렇게. 한국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호텔 무슨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강원도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맞아, 맞아. 제가 강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쁘셨구만. 그러니까. 바로 금강산으로. 자, 그럼 다음 포인트를 볼까요? 마지막. 북한찜 풍경 맛집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과연 어딜까요? 하나, 둘, 셋, 짜잔. 양강도. 6월에도 눈이 오는 양강도. 백두산이지. 백두산이지. 그 어디요? 부산 딩동댕. 6월에도 눈이 와요? 8월에도 올 때 있습니다. 8월에도. 양강도에 눈이 와? 부산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뭐 북한산 하면은 뭐 삼지연, 비룡폭포 다 유명하잖아요. 북한산은 다 가보셨어요? 북한산이요? 아니요? 아니 북한산. 너무 가까이인데요. 백두산. 가보산 안에 가보긴 백두산은 못 했는데 가봤어. 야 너무 힘들어 다시는 안 가봐. 백두산이. 배움의 천리길 노동조라고 맞아. 북한에서 이제 이 학교별로 보내거든요. 백두산으로 올라갔다 찍고 와요. 뭐 이 노동이 있어요. 김일성이 뭐 항일혁명 한다고 나갔던 그 노동을 찍는데 백두산까지 올라갔다 오는데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할 건 아닌데요. 사람이 백두산이. 여행 갈 건. 전지훈련. 저도 이건 완전- 중국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백두산을 여러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중국 쪽으로 백두산. 이게 그 백두산이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고 장백산. 북한에서는 백두산. 그리고 이 북한 이게 백두산을 오르는 방법이 동서남북 북파, 동파, 서파 북한에서 오르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올라가는 방법들은 다 그래도 비행기 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뭐 그 거의 정상까지 찾아가고 조금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올라가는 거는 되게 어렵고 그런데 이 장백산과 백두산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중국을 통일했던 마오쩌둥이 백두산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4, 5, 6월 때까지도 올라가는 동안에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맞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그 절경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6번 올라가는데 다 못 봤다 그러고 저는 몇 번 올라갈 때마다 다 보고 오 할렐루야. 뭐 맞아요, 못 맞아요. 봤을 때는 다음에 또 오라는 얘기로 맞아요. 추억으로 남겨두고 항상 100번 올라가서 2번 본다 천지를. 그래서 백두산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천지를 못 보면 저는
제가 양강도다 보니까 저희는 답사를 많이 갖고 개인적으로도 기업소에서 버스를 대절해 갔는데 야, 그 해가 딱 떠오를 때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 와서도 그 초창기 와가지고는 그 무슨 음료설 날에 뭘 본다고 허파에 바람이 차가지고 예, 포항도 가고 예, 뭐 남자친구 손잡고 별데 다 가봤어요. 없어요. 백두산만하게 그걸 보지 못하면 야, 저 꼭대기를 왜 올라갈까? 그걸 보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북받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주 신비한 막 용암이 막 끓어서 오르는 것 같은. 저도 맞는데 그 딱 올라가는 순간 숨이 차서 올라가는데 한 폭의 그림 같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이쁜 산. 진짜 통일되면 백두산, 천지, 예, 금강산은 반드시 가야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가보고 싶네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또 저기 뭐야 힘껏 자랑을 했지만 사실은 북한이 복음 운동이 먼저 일어난 곳이네. 그렇다면은 그 의미 있는 선교지도 많잖아요. 네. 목사님 통일이 되면 어디에 가보고 싶으신지 가장. 저는 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네네. 통일이 되면 가보고 싶은 곳이 딱 세 곳이 있어요. 세 곳. 하나는 그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전례가 됐을 때 놀라운 것은 한국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기 전에 한국 교회는 이미 성경책이 있었고 또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신의주에 있는 소래교회. 신이주. 예, 그 신의주에 있습니다. 소래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산 얘기하셨는데 평양 대붕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디 선교사님이 강원도 원산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늘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1905년도부터 계속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붕운동으로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원산을 꼭 가보고 싶어요. 원산에서 그렇게 기도운동을 많이 하고 수련회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동강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순교지를 한번 꼭 가보고 싶고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었던 그곳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네. 꼭 이루어지시길. 하루빨리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게. 네, 북한의 비경을 직접 눈에 담고 싶고 선교지도 하루빨리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자유롭게 왕래할 그날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죠. 우리 한국에도 아름다운 산, 바다, 여행지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남한에 와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을까? 궁금해지네요. 우리 신나 씨부터. 저는 북한에서 제주도에 대한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한반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고 그치. 해녀가 있고 해산물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 갔어요. 근데 때는 겨울이었는데 저희를 데려갔던 사람이 제주도 날씨를 보지 마 하면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파트너랑 따뜻하다 보니까 여름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서울보다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조금 그래도 얘기가 좀 와전이 됐나 보다 했었는데 정말 제가 실감했던 거는 그 성산 일출봉에 올라갔는데 그 아래 보니까 해녀 할머니들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면서 잡아온 해산물이 있더라고요. 해삼, 뭐 전복, 뭐 낙지 해가지고 근데 그 아래에서 바로바로 저희가 보는 데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돌멍게인가? 바다 냄새가 나죠. 네, 저는 정말 지금 제가 육아하면서 힘든데 그때 추억을 떠올리면서 견디고 있을 정도로 제주도 정말 잊지 가셔야겠네요. 못할 추억. 네, 또 저희 다음 집이 달에 제주도 한번 성산 가려고. 일출봉 옆이에요. 정말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게 연결이 되네. 윤영미 동무 친하게 지내라고. 너무 좋은 데서 사신다. 제주도는 날씨가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동해바다를 가고 싶었어요. 동해바다. 그러니까 왜냐면 양강도 사니까 바다를 가보기는 이렇게 기차를 지나쳐서 항상 궁금한 게 바다는 정말 짤까? 원산항에 갔는데 바다를 못 내리서게 하니까 먹어보질 못하고 그래서 동해바다를 처음에 딱 갔는데
말이 안 나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 가서 눈치 쓱쓱 보다가 그래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렇게 짜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내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가 조금 무거우면 저는 속초로 가요. 근데 이 꿈이 그건데 동해는 여기까지. 저는 세상에서 동해가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틀 전에 거제도 조선소 취재를 갔다 왔거든요. 어제도. 남해요? 동해 저기 가라. 맞아. 남해가 진짜 배워봐요. 저는 내가 누가 남해를 가보라. 그따 소리 하지 말라고 동해지 막 이랬거든요. 남해를 봤는데 동해는 어느 한 마을 구석이야. 야, 너무 그래 제가 그래서 1박 2일을 갔다 왔어요. 그 남해를 이번에 보고 내렸. 야, 진짜 북한에서 배울 때 삼천리 kum수강산이란 말을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무슨 가야 보내야 삼천리 kum수강산이죠. 한국에 와서 내가 엊그제 거제도에서 오면서 힘들었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해서 야, 성공했다. 내 이거 보니까 남조선에 왔구나. 남해를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전국을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 여행책도 쓰고 뭐 여행 프로그램도 하는 사람이니까 바다를 치면 동해 바다가 가장 웅장하고 깊죠. 근데 남해 바다는 잔잔하면서 굉장히 색깔이 평온하고 예쁩니다. 남해라는 도시의 그 바다가 가장 아름다워요. 올 여름은 남해다. 예, 남해가 굉장히 바다가 아름답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바다는 제주도의 바다예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바다는 그 남과 서와 동쪽이 바다가 다 달라요. 맞아요. 5분만 가면 다른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보는 저로서는 제주의 바다가 최고다. 라고 좋습니다. 생각하고 거기 사시기도 하고. 사실 뭐 다 고향이시잖아요. 북이. 맞아. 뭐 하루라도 뭐 고향 생각이 안 날 때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향수병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내 마음을 고향이 생각날 때 달래는 여행지가 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아, 고향 생각날 때 가는 여행지. 그렇지. 아, 저는 강원도. 강원도 어디요? 강원도 가면요. 냄새가 북한 냄새 나요. 왜냐면 제가 늘 우리 신랑 보고도 오빠 여기 북한 냄새나 하고 말하는 게 그쪽에 아카시아 나무들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산에서 아카시아 냄새 맡던 거랑 강원도를 가면 그나마 저도 동해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해바다는 힘이 있어요. 파도 소리가 달라요. 맞아. 남해랑 동해는 달라요. 동해바다는 막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동해바다 딱 가면은 뭔가 이렇게 빵 뚫리고 공기, 냄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고성 쪽에 특히 북한을 많이 닮았어요. 고성에 나오는 향기가 고성이 북한이랑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북한도 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음식. 강원도에서 나오는 모든 거 어느 집을 들어가든 김치든 깍두기든 거기서 나오는 맛이 북한에서 만들던 음식으로 나와 있어서 가재미 식혜. 맞아, 가자미 시키라. 차라리 인천에 와서 살짝 탈북민이 만드는 거 먹으러 안 가요, 저는. 왜냐면 이제 입맛이 달라져서 고향 사람들 냄새 난다 하면 무조건 강원도. 우울하거나 엄마 생각나거나 하면 강원도 쪽에 가요. 옥수수도 너무 맛있어요. 북한은 옥수수가 기본이거든요. 7월, 8월 딱 되면 그 아파트마다 돌아다녀요. 찰강내 사쇼 이렇게 하면 돌아다니거든요. 찰강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도 강냉이 옥수수를 우리가 간식처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를 가면 저는 좀 마음이 편해요. 초기 실향민들이 강원도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바이 순대라든가 아바이 순대 너무 거기가 맛있어. 살아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네. 북한 주민들이 많죠. 명태탕도 맛있고. 네, 맞아요. 가자미 식혜 맞아. 제가 새로운 스팟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예. 고향이 들을 때 방문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고향이 보이는 데서 밥도 먹으면 더 좋잖아요. 고향이 보이는 곳. 이게 저는 이제 강화도에 강화도. 강화도에 이제 대산저수지라고 있는데 사람 잘 몰라요. 낚시하는 사람들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낚시하러 갔다가 알게 됐는데 앞에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이 북한이 바로 백풍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 그러니까 캠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잡으면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서 고향 바라보면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름마다 이때 가면은 참 좋아서 올해도 한번 가야지 싶어요. 네. 강화도. 예. 최근에 제가 이제 김포 평안우리공원이라고 애기봉이라는 데 있는데 그 애기봉에 올라갔는데 개성시 개풍굴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는 그게 남한에서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요. 그 인민군대가 그 저기 이렇게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염소 옆에 있는데 걔가 말을 잘 안 들었는지 이렇게 씩씩 보는 게 다 보이고 그리고 연구실 문이 열렸는데 이제 커튼이 다 보이고 근데 그걸 보는데 내가 그다음부터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고향이 보고 싶으면 여기로 와야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고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너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애기봉. 애기봉. 진짜 북한을 맑은 날에는요 굳이 망원경을 안 봐도 돼요. 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오늘 주 기자님 때문에 다 알려줬네 이제.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갑자기 많아지네요. 자, 통일이 되면 남한의 그 편리한 시스템과 북한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만나서 정말 좋은 이 관광 상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윤설미 가이드 뭐 네.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호조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기독교 유적지를 고르고 골라서 복음통일 여행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야, 괜찮다. 네, 통일이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 복음통일 여행 미리 한번 떠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고TV 여행사의 윤설미 가이드입니다. 복음통일 관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도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운대와 강안리 바닷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즐거운 추억 쌓으신 후에 국제시장으로 갑니다. 또 여기서 먹거리가 유명하디요. 비빔 당면, 중국, 김밥, 씨앗 호떡으로 여기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복음통일 여행의 하이라이트 바로 초량교회입니다. 1892년에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에 의해 세워진 부산 최초의 교회인데요. 신사참패 반대운동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 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 기도처이기도 했다니 여기서 기도 세게 한번 하시고요. 내일은 최초의 장로교회인 평양 장대현 교회로 갑니다. 장대현 교회의 민족대표 길선주 목사를 배출하기도 했고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복음통일 관광 많이 기대해 주시라요. 야, 간다. 네. 저 예약할게요. 예약. 예약. 저 예약할게요. 저 할게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 더 네. 떠나고 싶고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자, 복음통일 관광 저도 신청해서 꼭 갈 겁니다. 자, 여행의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은 맛집을 호로록 꼬부랑 국수. 금강산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네. 네, 먹어야죠. 맛집을 빼놓을 수가 없죠. 북한 여행 가게 된다면은 이 음식은 꼭 먹어봐라 하고 추천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윤설미 씨 잘 아시죠? 해냉면, 함흥냉면. 저는 솔직히 평양냉면 안 좋아합니다. 평양도 뭐 있지만. 함흥냉면은 약간 비빔냉면 느낌이 그렇죠. 나는데 야 먹고 싶다. 명태 이제 북어 명태 꼬들꼬들하니까 그 명태를 가져다가 식초 좀 강하게 넣고 오돌오돌하고 꼬들꼬들한 맛이 나요. 물렁물렁하지 않아요. 너무 설명하지 마요. 너무 달달하고 정말 진짜 침이 계속 넘어가네. 꿀떡꿀떡. 그거를 위에다가 함흥냉면 위에다 올려놓고요. 이렇게 비벼 먹잖아요. 가요. 평양냉면 못 먹어요. 진짜 못 먹는다니까. 나는 꼭 통일되면 그 함흥역전 앞에 있던 그 함흥냉면집 그 시장도 아니고 딱 그 역전 앞에 먹어야 돼. 분점 내야 되겠다, 서울에.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런 회냉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함흥냉면 있어요. 있는데 그 맛이 왜냐면 북한에선 배고팠기 때문에 진짜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 진짜. 뭐 저도 함흥냉면을 많이 먹어봤어요. 함흥에 워낙 전주를 많이 가다 보니까 평양냉면 비교 불가합니다. 평양과 함흥의 대결. 네, 어떻게 평양을 이깁니까 북한에서? 근데 저는 평양냉면을 남한에서 먹어보고 이게 평양 사람이 느끼는 평양냉면이 아닌 거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물어봐요. 야, 평양 여자 이거 어때? 막 이러면 북한에서 요즘 이렇게 누가 밋밋하게 먹냐. 평양 엉유관 냉면 자체가 그 양념이 많이 들어가고 비빔처럼 많이 먹기 때문에 물론 육수는 꼭 들어가지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냉면이 북한에서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냉면을 북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함경북도인데. 싫어해서 안 드신 거예요? 아니요,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는. 한국에 와서도 몇 년간 냉면을 안 먹어서 이렇게 맛없는 걸 왜 먹냐 싶었어요.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맛집은 우리가 시골길을 걷다가 여행해서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준 그게 정말 맛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냉면을 지금
저희 맞습니다. 고장에는 이제 그 삼봉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두부탕이 있어요. 어느 데나 있습니다. 좋죠. 두부탕은. 다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맞아요. 거예요, 두부탕을. 근데 이게 이열치열. 또 여름에는 더운 걸로 뜨끈뜨끈 몸을 데워야지 또 잘 날 수 있잖아요. 두부탕인데 요 두부탕을 딱 먹으면 정말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힘이 다릅니다. 그 뭐 여기서 말하는 두부탕을 꼭 이렇게까지 언니 그냥 두부 아니에요? 맛있어요 진짜로. 맛이 그 어떻게든 해야 된다 지금. 살려야 돼. 두부탕 살려야 돼. 살립시다. 두부탕 살려주세요. 지금 두부탕을 살리고. 두부탕 네, 살려야 아니 돼. 이 두부탕의 비결은 그 새우인데 약간 민물 새우거든요. 민물 새우인데 새우가 되게 작아요.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요걸 말려가지고 그걸 넣어서 같이 국물을 우려서 두부를 만드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냐면 여자한테 자국 거는 남자들 잘 넘어오지 않으면 두부탕으로 스테이크 같은 거네. 신자야 가서 두부탕 하나 사줄게.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거네요.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고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음식이 그 두부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나중에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간다면 저희 신랑 손을 잡고 가장 먼저 갈 곳이 두부탕집.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진짜. 제가 좀 보태면요. 네. 저희 동네 저는 이제 시장에 장마당에 많이 다녀서 하는데 두부탕을 파는데 그 두부탕 파는 사람은 두부는 안 팔아요. 옆에 두부 장사가 있거든요. 그럼 두부 장사에서 한 모 사가지고 오면 끓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끓여주는 게 막 숟가락으로 막 해주고 이것저것 조미료 넣고 된장 넣고 밥 말아주고 하면은 거기다가 라면 하나 딱 넣으면 끝나지. 라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 저희 같은 거는 양강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양강도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감자는 얼어도 먹고 썩어도 먹고 삶아도 먹고 말려도 먹는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남한에 오니까 감자가 부식물인 거예요. 주식인데. 뭐 리얼리. 그 싹이 나면 또 버리기도 하고. 맞아. 아니 근데 북한은 안 버려. 그걸 썩어도 다 썩은 걸 또 말리면 그걸 또 재분을 내서 가루를 내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많은데 농마국수는요. 진짜 그 북한에도 농마국수도 부류가 있어요. 생국수가 있고 생국수는 누르자마자 먹는 거예요. 그냥 못 끊어요. 그 맛에 먹는 건데 그 농마국수도 유명하지만 온감자국수라고 감지를 얼려요. 그럼 얼려가지고 얼려서 찬물에 부으면 껍데기를 손으로 이렇게 밟힐 수가 있어요. 이걸 칼로 싹 썰어서 말려요. 그럼 말리면 새까매져요. 그럼 봄에 그걸 재분을 내요. 그걸 재분을 내서 그걸 찬물에 한 10번 이상 우려내요. 그래 그걸 이제 감자떡을 만드는데 새까만 구두 같아요. 반짝반짝. 예, 그 색깔이 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감자를 갈아서 하는 건 안이 보여요. 막가리떡이라고. 근데 온감자떡은 겉이 새까만데 안에다가 뭘 넣으면 좋냐면 그냥 가두배추나 김치다 고기를 좀 더 볶아서 넣으면 이게 맛있어. 야, 그 맛 같은 게 없어요. 여기 양념 와서도. 그때다 빨간 양념 착 발라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아니 이런 건 우리 음식 앞에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좀 말로만 하시니까 이거. 아, 그럼 어떻게 강원도 갈까요? 아니 저도 평양냉면 좋아해서 생각날 때 북한 음식 전문점에 가기도 하는데 우리 탈북 가족분들도 고향 생각날 때 종종 북한 음식 전문점에 가세요. 궁금하네 진짜. 가끔 가죠. 네. 네, 저는 뭐 평양냉면 집을 정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맛집 투어처럼 가면 평양냉면 집 제일 먼저 가고 어느 평양냉면집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필떡면허를 좋아하고요. 필떡면허 그리고 제가 또 맞아요. 동국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교 다니면서 그쪽 일. 네, 많이 먹었고 북한에서 그다음에 먹었을 때랑 다르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함흥냉면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싸네요. 그린 것 같아요. 필떡면허가 아주 유명하죠. 네, 필떡면허 좋아하고 울지면허도 울지면허도 좋아하고 뭐 한국에 북한 식당이 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저도 가봤는데 저 사실 갈 때마다 사실 실망을 해요. 왜냐면 고향 맛을 생각해서 딱 갔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내가 먹던 맛이 아닌데 그냥 두밥이라든가 인조고기밥 이런 것들은 조금 비슷한데 나머지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일단 입맛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재료도 좀 많이 다르지. 재료도 바뀌고 뭐 조리법도 바뀌었을 테고 북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감칠맛이 났거든요. 근데 맞아. 그거는 오프니까. 영양 상태가 아마 좀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맛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남한화가 됐겠죠 음식. 우리나라 음식도 미국 같은 데 가면 다르잖아요. 맞아. 인천에 제일 많아요. 동서남북에 다 있어 경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2년 전에 저희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제 계획 기사를 하느라고 전국에 있는 탈북민들 식당을 집중 취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까지 갔거든요. 사진 기자랑 같이. 이야, 우리나라에 그렇게 탈북민들이 우리 고향 식당을 많이
운영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봤는데 처음에는 북한 음식을 위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남한 음식을 같이 배합을 하는데 북한 음식이 한쪽으로 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북한 음식하고 주는데 제가 그때 어떤 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아무리 같은 재료라 해도 그 고장에서 난 물을 쓰지 않고 그 흙에서 자라지 않은 나다를 쓰니까 같은 녹말에도 다르겠구나. 근데 그냥 맞아요. 추억을 먹고 사는 거지 남조선 음식이 훨씬 맛있죠. 네, 맞습니다. 음식은 냄새, 추억. 먹고 싶어.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북한의 뭐 여러 가지 그 관광지라든가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은 순수한 여행보다 성도님들과 이 수련회를 많이 다니실 것 같은데요.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곳이 여기 가까운 합정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가면 왠지 복음의 그 어떤 사랑의 빚진 자, 또 복음의 책무 같은 거 느낄 수 있는 게 묘비에 보면 죽은 날짜가 이런 것도 봤어요. 영세에서 영세. 아이고.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어떤 처녀 선교사는 오셔서 일찍 그 풍토병으로 죽었는데 그렇게 묘비명에다 써놨어요. 나는 1000번을 살아도 조선 땅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호남신학교에 가면은 그 마을 전체가 기독교 유적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쉐핑 선교사, 이 간호사로서 우리나라의 간호의 어떤 이 교육을 가장 앞장섰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상적인 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선교사의 밥상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꼭 들려서 그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왜 선교사의 밥상이냐면 그 선교사님들의 박물관에 보면 이런 편지가 있어요. 1890년대 초기에 엄마 한국이 너무 좋은데 조선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음식이 너무 힘들어. 된장 먹어야 되지. 그리고 나물밖에 없지.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만든 식당의 어떤 밥상이 선교사의 밥상. 그때 먹었던 것을 재현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가봐야 추천합니다. 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말이 되면 또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갈까, 맞아. 뭘 먹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번 주말은 딱 결정했네요. 네. 사랑이랑. 사랑이랑 함께 양화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우니까. 네. 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가 좀 지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함께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을 위한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여! 재밌는 게 아파트 지을 때 김정은이 시간을 정해줘요. 1년 안에 지어라. 하면 어떻게든 1년 안에 못 지으면 하실 거야. 일 갔다 오니까 디부아에 철거한 겁니다. 그가 이불 장구에 흙이 막 새까맣게 떨어지고. 그 순간에 제가 집이 허물어졌는데 제일 먼저 꺼낸 게 뭐인 줄 압니까? 김부자 초성화.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실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장군님의 은덕으로 집 한 채 공짜로 가졌다는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집을 공짜로 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칠어가 그렇게 나오는 10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저를 남겨두고 탈북을 하셨어요. 아니 딸을 혼자 놔두고요?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정도 도대체 얼마나 잘 살길래 나도 한번 목숨 걸어보자. 엄마를 만났는데 그냥